2월 14일날 컴백한 문별님 앨범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별님은 이번에 두 번째 미니 앨범 달이 태양이 가릴 때라는 곡으로 컴백했는데요. 힙합 댄스 곡으로 걸크러쉬를 잘 볼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뮤비를 보면 문별님이 마치 여왕님이 된 것 같은 세트나 의상 등을 같이 볼 수 있었고 이런 스타일링이 잘 어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달달 무슨 달 너를 지킨 문스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몬스타와 문스타의 라임이 진짜 좋았고 멜로디도 옛날에 왜 달달 무슨 달이라는 동요가 있잖아요. 그 동요가 떠올라서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러스 부분에만 낮은 남자 목소리의 코러스가 들어가 있는 게 신기하면서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평가를 하자면 그룹에서의 모습과 다른 솔로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문별님이 그동안 솔로곡은 냈어도 활동까지 혼자 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솔로 여자 아이돌이 쉽게 도전하지는 못하는 그런 강렬한 컨셉으로 나왔다는 게 인상적이었고 안무랑 노래 전부 파워풀한 느낌이 있어서 좋았어요. 네, 저는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것 같아서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컨셉부터 의상까지 문별님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었다고 들었는데 하고 싶은 음악을 해서 그런지 행복해 보여서 보는 사람도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2월 17일에 컴백한 아이즈원 앨범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아이즈원은 10개월 만에 블룸아이즈라는 앨범명을 들고 첫 정규 앨범으로 컴백했는데요. 정규 앨범인 만큼 총 12곡의 많은 곡이 담겨 있어요. 타이틀곡 피에스타는 이름이 가진 의미처럼 아이즈원이 모여 절정과 만개를 피워내는 모습을 축제라는 이미지에 형상화한 곡입니다. 리드미컬한 베이스 사운드에 신비로우면서도 강렬한 신스 사운드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축제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전달해주는 곡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뮤비에서도 마찬가지로 화려하고 과감한 색깔들이 연출됐고 블룸아이즈는 꽃을 피우다는 의미를 가진 블룸과 아이즈원의 합성어로 절정의 아름다움을 만개할 아이즈원의 개화의 모습을 담아낸 앨범이라고 하는데요. 라비앙 로즈와 비올레타에 이어서 플라워 시리즈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앨범으로서 또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앨범으로서 촉보를 터뜨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나온 만큼 역대 걸그룹 앨범 초동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팬들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즈원의 이번 앨범을 한 줄평 하자면 논란과는 별개로 플라워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앨범으로서 또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앨범으로서 팬들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킨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고 난이도 있고 완성도 높은 타이틀곡을 선보이면서 아이즈원의 성장도 느껴지는 앨범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활동이 좀 더 성숙하고 화려해진 아이즈원의 모습을 보여준 곡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노래 실력, 비주얼, 군무, 삼박자가 다 잘 어우러진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이즈원의 여왕의 귀환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아직은 팬덤이 단단하다는 걸 초동 판매량으로 보여주었고요. 그룹 해체까지 1년 남짓한 시간이 남았는데 계속해서 걸그룹 지표를 새롭게 써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월 18일에 컴백한 드림캐쳐 앨범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드림캐쳐는 데뷔한 지 3년 만에 첫 번째 정규 앨범인 디스토피아 더 트리 오브 랭귀지를 들고 컴백했는데요. 데뷔하고 이어왔던 악몽이라는 대서사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계관을 펼치는 앨범이라고 합니다. 디스토피아의 사전적 의미는 반이상향, 상처를 품은 언어로 인해 어둠으로 물든 세계와 드림캐쳐만의 이야기를 녹여냈다고 합니다. 더 트리 오브 랭귀지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드림캐쳐의 세계관에 대한 힌트들이 공개되었는데요. 앨범 속에는 나무, 노인, 소녀, 가면 이런 힌트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타이틀 스크림 얘기를 하자면 스크림은 록과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접목시킨 장르의 곡입니다. 앨범 전체적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고 싶었다는 것처럼 특히 타이틀곡 스크림에는 말로 이뤄지는 마녀사냥을 모티브했다고 합니다. 이번 활동에는 중국인 멤버인 한동님이 빠지게 되었는데 안무에 가면을 쓰는 동작이 한동님의 부재를 채우는 게 아니냐는 팬들의 재밌는 해석도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드림캐쳐의 앨범을 한 줄평 하자면 새로운 세계관을 이어나가는 시점에서 스타트를 잘 끄는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시작이지만 그룹 색깔도 잃지 않고 드림캐쳐답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저는 컨셉슈얼하고 기존에는 잘 보지 못했던 여돌의 모습이어서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에 남을 만한 훅이 없어서 조금은 아쉬운 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드림캐쳐 하면 생각나는 느낌의 웅장한 노래와 뭔가 악몽을 떠올릴 듯한 사운드가 잘 어울려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간 뮤비가 아쉬웠다는 생각을 했고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뮤비에 더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월 20일에 컴백한 위키미키 앨범 리뷰 시작해볼게요. 네, 위키미키가 6개월 만에 싱글 앨범 대질대질로 돌아왔습니다. 그전에는 위키미키가 팅크러쉬의 대표 주자였는데요. 이번에는 활력 넘치는 걸 스피릿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평범한 것을 거부하고 3D, 대질, 다이나믹, 디퍼런트한 8명의 매력을 담았는데요. 힙합과 문바톤이 합쳐진 타이틀곡은 이런 멤버들의 다양한 매력을 극대화시켜줍니다. 곡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힘차고 발랄한 느낌이어서 위키미키의 이미지에 딱 맞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곡에 너무 많은 장르의 변화와 다양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은 난해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위키미키만의 색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을 한 줄로 표현하자면 피키피키, 티키타카, 대질대질로 이어진 활동은 위키미키의 색을 확립을 했고 향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앨범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멤버들의 실력이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을 했고 한 멤버에게 가던 파트가 여러 멤버들이 비슷하게 나누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곡으로 인해서 위키미키만의 색깔을 개척해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곡이 훅 부분도 굉장히 상큼하고 전체적으로 톡톡 터지는 느낌이 있어서 좋게 들었는데요. 근데 계절감은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부를수록 여름에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2월 20일에 컴백한 BTS 앨범 리뷰 시작해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BTS가 정규 4집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앨범 제목은 맵 더 소울 7으로 온전한 나의 모습을 찾기 위한 방탄소년단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전 앨범인 맵 더 소울 페르소나에서는 세상에 대한 관심과 세상에 보여지는 나의 모습에 집중을 했다면 이번 앨범에는 내면 속의 나에 집중을 했습니다. 앨범의 부제인 세븐은 7명의 멤버와 데뷔 7년차 그리고 럭키세븐까지 의미한다고 하고요. 방탄소년단은 지난 1월에 블랙스완이라는 곡을 선공개했었는데 선공개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으면서 이번 활동의 커플링 곡으로 무대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앨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다양한 유닛과 솔로곡을 포함한 총 19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수록곡들의 내용이 인기만큼 커진 의무감과 책임감을 표현한 페르소나, 숨기고 싶었던 내면의 섀도우, 나를 나에게 하는 것들, 즉 이고의 서사를 나타내면서 유기적인 앨범 구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리부트 컨셉을 적용해 데뷔 초 앨범인 학교 3부작을 재해석했습니다. 저번 앨범의 타이틀곡인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상남자와 연관되어 있었고 이번에 앨범 타이틀곡인 오는 첫 번째 미니 앨범 애노를 거꾸로 나타낸 것으로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방탄소년단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로 한 줄 평을 하자면 발매하는 앨범이 많아지고 인기가 높아질수록 그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고갈되어 갈 텐데 그런 상황에서 예전에 발매했던 앨범들을 연관지어 기획함으로써 앨범 간의 유기적 연결로 완성도를 높였고 팬들의 향수 자극과 참여도 또한 높여서 좋은 앨범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의 네 번째 정규 앨범인 만큼 완성도가 높다는 생각을 했고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밝은 느낌의 곡으로 대중들을 사로잡았다면 이번 곡은 자신들이 잘하는 조금은 어두운 곡으로 승부를 띄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찾아보니까 이제 방탄소년단이 7년 동안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와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내일에 대해 노래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곡이 팬송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여러모로 방탄소년단의 입지와 위치를 증명하는 그런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월 26일에 컴백한 앨리스 앨범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앨리스는 작년 여름 썸머 드림을 끝으로 무려 1년 6개월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컴백과 함께 새로운 멤버 2명을 같이 영입했는데요. 앨리스는 각자 멤버들이 하늘, 숲, 물, 바람, 마음을 상징했는데 이번 멤버의 영입으로 달과 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곡은 잭팟으로 멤버들의 발랄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곡입니다. 평소는 외모와는 다르게 안무에 힘이 들어가 있고 도박장에서 잭팟을 터뜨리겠다는 것보다는 너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내용이 좀 더 잘 들어왔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앨범이 발매되는 시간의 텀이 너무 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꾸준히 앨범을 내고 개인 활동을 한다면 충분히 유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표현을 하자면 밝은 느낌이 정말 잘 어울리는 팀이고 7인조로 재편한 만큼 앞으로의 그룹 세계관이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곡의 전체적인 느낌은 그냥 무난했던 것 같은데 2절 랩 부분도 귀에 달라붙듯이 들려서 좋았고 근데 이번에 새 멤버 영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새로운 느낌은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는 이번 앨범이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는 앨범이라고 들었었는데 기존 앨범의 이미지와 새로운 이미지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발랄 크러쉬라는 이미지를 잘 정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월 27일에 컴백한 MC&D 앨범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MC&D는 업텐션과 100%가 소속되어 있는 T.O.P 미디어에서 내놓은 신인 남자 아이돌 그룹인데요. 그룹명은 뮤직 크리에이츠 뉴 드림으로 음악으로 새로운 꿈을 만든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멤버 윈이라는 예명을 가진 방준영 멤버는 MBC에서 방영했던 언더 나인틴에 나와 당시 귀여운 얼굴에 상반되는 랩을 선보이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윈뿐만 아니라 멤버 민재와 휘준도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또한 리더인 캐슬 제이는 일부 수록곡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타이틀곡 작사에도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MCND는 지난 1월에 프리 데뷔를 하면서 이미 탑갱이라는 곡을 먼저 발표했는데요. 정식 데뷔는 이번에 미니 1집 인투 디 아이스 에이지를 발표하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탑갱과 비교했을 때 탑갱은 대체로 무거운 비트 위에 랩을 하는 식이었는데 아이스 에이지도 비슷한 느낌의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게 있다면 탑갱보다 보컬이 조금 더 돋보이는 곡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MCND의 한 줄 평을 하자면 정식 데뷔를 하기에는 시기가 살짝 아쉽다는 생각이 먼저 들 수밖에 없었고 프리 데뷔 때 내놓은 곡과 비교했을 때 컨셉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일관된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랩과 보컬도 무난하게 들을 수 있었는데 사실 데뷔 앨범으로 무난하다라는 평이 어쩌면 살짝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힙합 색이 짙은 아이돌이 데뷔하는 일이 굉장히 오랜만이어서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고 소속사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완전 힙합 쪽으로 가서 틈새 시장을 잘 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딱 신인이 자신을 알리기 위한 곡으로 좋다는 생각을 했지만 아쉬운 점은 프리 데뷔를 했는데 관련된 영상이 좀 적어서 팬들을 위한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월 29일에 컴백한 라비님 앨범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라비님이 첫 솔로 정규 앨범으로 2월 29일 컴백했습니다. 최근 1박 2일에서 활약하시면서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왔던 매력과는 다르게 거친 느낌의 힙합곡이었습니다. 이번에 타이틀곡을 피처링해준 팔로알토나 다른 곡들을 피처링해준 CK 등 다양한 래퍼씬에서 유명했던 분들이 참여를 같이 했고요. 뮤비를 보면 신기한 게 한 장면에서만 촬영된 영상이 유일하게 흑백인 점을 볼 수 있었고 이 점이 저에게는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코러스 부분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녹음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소속사를 차려 독립한 만큼 힙합에서의 활약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 줄로 평가하자면 자신이 작곡하고 작사하는 만큼 노래 안에 독특한 장치를 많이 심어놨다는 생각을 했고 그룹이 아닌 솔로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었습니다. 네, 저는 라비님이 되게 예전부터 솔로 앨범을 꾸준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보고 있고 이번 곡은 훅 부분에서 기계음이 쓰였는데 저는 그게 거슬리지는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을 수 있는 중독적이고 신나는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한 실험적인 앨범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